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졌죠? 네, 오늘은 또 아침에는, 오전에는 날씨가 워낙 이상해가지고 오늘 하늘이 삐졌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후 들어서 이렇게 화창하고요. 학교 들어와서 보니까 애들이 저 뒷곁에서 족구를 하는데 심판을 보는 친구가 그 반에서 제일 조그만 친구야. 근데 그 호루라기 부는 소리가 얼마나 단호한지요. 양쪽 팀이 그 심판의 그 판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광신이 정말 아름답게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 중딩이들은 하루에 3번 땀 흘려줘야 돼요. 아침에 등교해서 땀 1번, 점심 먹고 땀 1번, 저녁 먹고 땀 1번 흘려줘야 정상적으로 자라요. 바지가 1년 이상 가면 비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애들은 그렇지 않는다. 바지가 닳지를 않아요. PC방밖에 더 가냐고. 근데 지금 광성이 정말 잘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교폭력 예방의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기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제목이 전혀 엉뚱하죠. 학교폭력은 이 아이들의 부모님과 잘 소통이 되면 남들이 아무리 따돌려도 아랑곳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조금만 따돌려도 그걸 못 견뎌하는 애들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을 해주시면 그 반 애들 전체가 따돌려도 의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교직 28년 동안의 경험, 그리고 여기 뭐 앞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제 이론이 아니고 전문의들 에게 제가 직접 가서 공부한 것들이에요. 수십 시간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는 1시간 동안에 저의 28년의 교직 경험, 그리고 수십 시간의 그 전문의들의 이걸 접목시킨 그 엑기스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오거 하나 제가 드렸죠? 예, 이거는 재미삼아서 드린 겁니다. 여기 실은 이 그림이 저를 스타로 만든 거예요. 예, 94년도에 어느 한 학생이 이걸 영어 숙제로 해서 내준 거거든요. 자, 제가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이 그림을 그린 학생은 성적이 600명 중에 몇 등쯤 되었을까요? 맞추시면 제가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550등? 많이 비슷한데 600명 중에 550, 420, 559, 580, 580 누구세요? 네, 580이 제일 근사합니다. 597등 아이예요. 네, 박수. 이 그림을 그린 아이가 597등 아이였어요. 그리고 얘는 수업 시간에 정말 남들이 말하는 무기력한 아이,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였어요. 그냥 눈 뜨고 잔다고 할까요? 고요하게 1시간 내내 미동도 안 해요. 저는 이 아이가 바보이거나 우울증 환자거나 그렇게 봤어요. 우연히 그 아이 연습장을 봤는데 그 연습장 안에 이런 그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우리가 영어 아이들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영어 숙제를 이렇게 한번 해주면 어떻게 했냐는데 그 다음 날로 그려왔어요. 15개의 그림을. 그래서 제가 와, 세상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림을 이 정도로 그려? 이거 만화가 수준 아니야? 그래서 파이트를 지워서 그거를 그 반에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중딩이들, 천하의 중이를 아십니까? 아시죠? 오죽하면 안 넘어간다.
아니, 저기 센서가 저기 달려있는데 넘겨주실래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천하의 중이다. 인민군이 왜 남침을 못해요? 중이 때문에 그렇다. 정말 그러니까 함부로 가만히 있는다고 가서 건드리지 못해요. 괜히 잘못 건드리면 욕이나 들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이 아이 속에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기력한 애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걸 그때 깨달았고, 그거로 이제 강사를 시작을 했어요. 교사이면서. 근데 최근에 이마저도 거부하는 애들이 생겨요. 이런 것도 안 하는 애들이 조금씩 생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근데 그 아이는 600명 중에 597등이었지만 이거는 애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다?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이 아이는 전교 수석을 할 수 있는 아이. 만약에 어떤 중학교가 있었다면,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었다면 이 아이는 전교 1등 할 아이죠. 네. 그래서 어른들이 준비되지 못한 것이 참 많다. 지금 아이들 데리고 족구 시합 시키고 축구 시합 시키시고 이런 학교, 이게 바로 진짜 배기 폭력 예방 교육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학부모님들은 어떤 게 잘 그렸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15개 중에? 네, 저는 10번에서 놀랐어요. 네. 바람, 윈드. 그렇죠? 왜냐? 바람이란 단어를 만화로 표현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표현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딱 보면 이건 뭐다 영락 없이 바람이라는 이 아이의 천재성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는 없어요. 어떤 공부냐지. 다 열린 구멍, 덜 열린 구멍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봐주지 못하는 부모님 혹은 그 아이를 품어주지 못하는 학교,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도입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거 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에 쥐나십니다. 9번은 타코라고 하는 멕시코 음식인가 그래요. 그건 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괜히 내 실력이 이렇게 줄었나?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 정서행동검사 많이 했고요.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이 우리나라 지금 특히 서울의 아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우울이라고 그래요.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애는, 어머니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애는 개콘 보고 뒤집어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애는 우울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셔요. 학교 검사 나오면 말도 안 돼. 우리 애가 뭐가 우울해. 근데 아이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하고 산다. 짱나? 귀찮아? 몰라. 그래도 됐거든? 엄마 몰라도 돼.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이럴 때 살짝 우울의 냄새를 맡아주셔야 됩니다. 첫 글자만 따라 읽어보실까요? 짱디몰. 짱디몰. 자,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지금 아이들 청소년의 우울증, 가면 우울증, 아까 가면 보셨죠? 가면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어른들이. 예, 우울증을 알아보는 두 번째는 애들이 잠을 많이 잘 때. 비정상적으로 잠을 많이 잘 때는요, 이거는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 뭔가 잊어버리려고 자는 거예요. 뭔가 슬퍼. 그래서 슬픔을 자꾸 잊어버려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을 때도 애들이 잠을 많이 자게 돼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애가 무협지를 막 봐요. 우리 애가 명랑소설 이거 파묻혔어요. 공부에 도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이 될 때 역시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일 수 있다? 우울한 상태일 수 있다. 왜? 탈무드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책을 읽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걸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네, 다음. 그리고 여기 눈이 빨간 아이. 저희 반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눈이 빨개요. 학기 초에 보니까. 아니, 고등학생이 술은 맨날 먹는 것도 아닐 거고. 근데 학부모총회 때,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학부모총회 때도 나오셨겠습니다만, 학부모총회는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다 해주셔야 돼, 담임한테. 이 어머니가 그때 오셨던 어머니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애기 아빠가 학력을 매니지한다요. 제가 성적이 안 나오면 골프채로 때린대. 그래서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한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왜 눈이 빨갈까요? 애는 키가 180이 넘어요. 체육교육과관이에요. 자, 이 아이는 왜 눈이 빨갈까? 네? 앞에 힌트가 있잖아, 앞에. 맞아. 울어서 맨날 울어. 이건 조금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올 때, 교장 선생님이 맞추셨네? 교장 선생님 때 어떤 선물을 드릴까? 뒤에서, 어느 분이 맞추셨나요? 이거는, 가방에다 넣어주세요. 반지꼴이에요. 애가 아빠에게 맞으니까 이걸 참아야 되잖아요. 힘은 누가 더 세요? 애가 더 세요. 체육 선생님이 되려는 애인데 기운이 얼마나 세겠어요. 근데 그걸 참아. 그러니까 어디가 상해? 어디 붙었지? 여기 있나요? 여기 있구나. 네. 간이 상한 거예요. 간이 상하면 어떻게 돼? 눈이 빨갛거든요. 요즘 선생님들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부랴부랴 제가 좀 이따 소개해드릴 책 있는데 그 책을 아버님께 보내드렸거든요. 아니, 선생님 무슨 선물, 선생한테 선물 받는 건 특이한 경험이죠? 그죠? 선생님한테 선물 받아보신 분? 무슨 선물 받으셨어요? CD, 센스 있는. 남은, 다른 분들, 1%네, 1%. 100분 중에 한 번밖에 선물 안 받아봤어요. 그 담임이 선물을 주니까 아빠가 당황하셨겠죠? 그 책을 보셨겠지? 그 책을 보시고 아빠가 애를 때리지 않으신 거예요. 한 달간. 한 달 지나고서 애가 눈이 하맑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체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맞은 화죠? 심리학 쪽에서는 맞은 화는 언젠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 책은 있다가 어머니께서 때리지 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책을 소개해 주시면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요즘 학교 폭력을 하는 애들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이런 애들입니다. 제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좀 활발한 애들 있죠? 활발한 애들은 교실 공간이 제일 싫어요. 어디론가 자꾸 나가고 싶어. 그래서 축구 선수 되고 싶다. 남자애들은 축구부 있는 학교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교실에 있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아니면 여자애들은 뭐 배우 되고 싶다, 탤런트 되고 싶다. 길거리 오디션 보고 길거리 뭐 이렇게 되는 걸 환상처럼. 그럼 엄마 아빠는 네가 그 얼굴 가지고 무슨 탤런트? 네가 그 체력 가지고 그 산에도 가자 그래도 산에 올라가지도 않는 녀석이 무슨 네 저질 체력으로 네가 체육 축구 선수 된다. 근데 우리는 아이의 말을 들었지 그 아이 마음속에 욕구를 못 들은 거예요. 그 아이가 축구 선수 되고 싶다, 배우가 되고 싶다, 가수가 되고 싶다는 건 뭐 어떤 뜻이었어요? 교실이 싫다예요.
나가서 좀 팍 이렇게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 대목에서 그걸 부모님들이 싹 애 말만 듣고 말을 논리로 제압해. 저희 반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땡땡이 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3교시에 나가셔서 5교시에 들어오셔요. 몸에서는 담배 냄새 풀풀 나시고 그 아이하고 상담하면서 그 정보를 들었어요. 얘가 전형적인 ADHD였던 거예요. 2살 때부터 나중에 아버님 어머니 면담을 해보니까 2살 때부터 ADHD 증세가 있더만. 근데 그걸 모르셨어요. 그리고 애가 학교라는 데 들어가니까 미치는 거예요. 얘네들은 시간관념이 없어요. 사실상 봄, 겨울, 가을, 겨울이 없어요. 24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런 애들을 교실에다 가둬놓고 1교시 시작했으니 앉아. 종쳐야 일어나. 이러니까 얘네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녀. 그게 이제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한테 축구부 있는 학교로 보내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걸 아예 속마음은 못 읽고 말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프로축구 선수 되려면 네 그 체력으로 아이고 그 노력이면 어느 대학도 간다. 어느 대도 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걸 싹 지가 봐도 그렇거든. 지가 체력이 그렇게 안 되거든.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 말 때문에 꿈은 접었지만 속마음은 아빠 말에 굴복당했지만 자기의 속마음은 굴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굴복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그게 그 아이 땡땡이 치고 나서 저하고 면담할 때 한 얘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선생님, 저 그래서 땡땡이 친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왜 땡땡이 친 거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손난로. 어떤 거? 거기서 다 적으세요. 수동 공격. 그 말이 정답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저기 다시 강사로 내년에 오세요. 이거 잘 보셔가지고 완벽하게 차폐된 데를 단 한 군데도 못 봤어. 방송반 내 말 어떠냐? PC방 어떠냐? 흡연석, 금연석 완전 구별되냐? 아니, 그 PC방은 좋은데다. 쟤한테 물어보고 거기는 보내셔도 돼요. 담배 연기가, 그것도 이 생담배가 더 암에 좋다는 거 아니에요. 불효한 파란 연기 더 안 좋거든. 그리고 게다가 PC방에는 뭘 쳐놨어? 다 안막을 쳐서 안막 깜깜해. 그러니까 애들이 햇빛을 못 봐도 세로토닌이 안 생겨요. 우울한 그 껌껌한 공간에서 계속 생담배를 먹어대니까 우리 애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하고 잘 협상을 하셔서 요즘은 학교에서 막 가정통신문으로도 나갔을 텐데 시간 조절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하고 협상을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화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하시고 이때 이제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아빠가 애하고 놀아줘야 돼. 아빠가 농구를 잘하면 애하고 농구를 해주셔야 되고 아빠가 뭐 등산을 좋아하면 애하고 등산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 이외에도 꽤 재미있는 일들이 있다는 걸 요 단계에서 가르쳐 주셔야 돼. 아니면 평생 그래. 결혼하고 돼. 이게 심각한 중독입니다. 네, 넘어갑니다. 여학생들은 스마트폰, 그리고 지금 여아를 또 따님으로 두신 경우도 있을 테니까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애 보는 앞에서 카톡하지 마세요.
심각합니다. 여학생들의 카톡 지금 이 시간에도 몇 번 열어보신 분 계실 텐데 중독 초기예요. 여아들이 스마트폰에 카톡에 완전 중독이 돼버렸어. 게다가 그러니까 중독이 된 상태라서 약간이라도 자기네 반 애들이 자기를 딱 방에서 빼돌리지 그러면 애가 참을 수 있어 못 참아. 그러면 이게 폭력 사안이 돼요. 남학생들 주먹으로 치는 거 하고요. 카톡에서 야이 X발 하는 거 똑같이 취급됩니다. 지금. 아니 친구들끼리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그리고 여학생들의 그 따돌림에 의한 피해는 주먹으로 코뼈 부러진 것보다 훨씬 상처가 큽니다. 딸을 두신 어머니들께서는 휴대폰을 가끔 몰래 열어보셔요. 하여간 욕이 들어가 있으면 큰 불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내를 잘 해주죠. 네, 다음. 깜짝이야. 다음 ADHD 말씀드릴게요. ADHD는 전 세계적으로 한 반에 두세 명 정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거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좀 더 많아요. 애가 굉장히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 활발하셔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여보 가서 검사 좀 받아보자 그래서 애 데리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전문의가 처방을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퇴근 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퇴근 후 15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그러니까 전업주부이신 어머니께서는 퇴근을 뭐로 바꿔서 아이가 학교 방과 후 시작. 방과 후 15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이게 전문의 처방치고는 참 허접이다. 한 15분, 그 뭐 하는 얘기인지 알아듣는 거 아니야. 애가 학교에서 집에 오면 15분간 온전히 그 아이만 쳐다봐라. 카톡하지 말고 전화 받지 말고 텔레비 키지 말고 15분간. 하도 애가 5학년 때 개기니까 집사람도 반신반의하면서 집사람 초등교사였거든요. 참 피로도가 쩔죠. 그러니까 집에 오면 가방 놓고 바로 주방에 가서 뭐부터 켜? 응? 물부터 끓인단 말이야. 그걸 안 했어요. 딱 3일 걸렸어요. 애 행동이 달라집니다. 학교 후 다시 한 번. 우리 애가 산만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 3일만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때 학교 후 시작. 학교 후 15분 아이에게 처음에는 좀 힘들 겁니다. 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도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지? 뭐 처음에 말이 잘 안 나요. 하면 할수록 느리니까. 네, 다음. 그리고 ADHD에 대해서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애는 게임할 때 엄청 집중하거든요. 집중력 부족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ADHD는 집중력 부족이 아니고 집중력 조절 장애입니다.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ADHD 아동의 학부모는 제가 이쪽으로는 학부모님 전화 받아요. 담임이란 사람이 말이에요. 애 장점은 못 알아봐주고요. 분노에 차서 저한테 전화. 여기 또 담임이 전화해. 분명히 뭔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안 해줘. 속 시원히 얘기를 해주면 당신께서 그거 다 메신저로 해가지고 교실에 들어오는 선생님들한테 얘가 지금 ADHD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약물 치료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또 약을 먹으면 약간 졸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저런 사정들을 다 말씀드리면 교과 선생님들이 걔를 대하는 게 달라요. 그래도 ADHD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얘가 치료 중이다 그러면 일단 적어준다고. 얘네들이 얼마나 끼어드는데요. 선생님 수업에. 선생님 특히 모성을 느끼는 선생님 수업에는 집요하게 끼어들어요. 관심 받고 싶어서. 선생님들이 미치지. 그런데 그거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선생님의 관심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느끼는 모성이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열받을 일이 없어요. 그랬어? 그래, 네 생각도 맞다. 일리가 있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받아들여 주시거든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ADHD 아동의 학부모는 담임과 친구가 되어야 된다. 이것도 전부 다 전문의가 말씀하신 거예요. 제 얘기가 의견이 아닙니다. ADHD 아이들을 수백 명, 수천 명 다뤄본 전문의의 이야기예요. 네, 다음. 그러면 제가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어서 두 가지를 안내해 드릴 텐데, 하나는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아이의, 이거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성적을 수직 이렇게 성적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이는 다음 전교 꼴찌로 고2에 올라왔어요. 꼴찌. ADHD, 약물 치료까지. 다음. 근데 녀석이 2학년 올라오면서 그 토요일에 여기는 1박 2일 독서 캠프를 하고 한다는데, 저는 이제 정팅을 했어요. 애들하고 다투도 하다. 그래서 정팅을 하는데, 이 아이는 한 단어 하고 엔터 쳐버려. 한 단어 입력하고 엔터 쳐. 그러니까 채팅이 진행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에 끼어들어요. 이게 무슨 병이다? ADHD다. 그런데 왜? 얘가 그런 행동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뭘 끌고 싶어서? 관심 끌고 싶었어요. 얘가 선생님 회장해도 되는 거야. 절호의 찬스죠, 이거는. 관심 받고 싶은 애가 회장이 되면 이건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회장 뽑냐? 애들이 뽑지? 근데 얘가 말을 연설을 잘해가지고 회장이 됐네요. 그리고는 회장 된 그 다음 날부터 아침 교실에서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오로지 회장으로서만 존재해요. ADHD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단계에서 따돌리져지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애들이 전두엽이 막 활성화돼서 차분해질 때 여전히 활발하셔요. 그래서 쟤는 왜 저래? 나대. 따돌려요. 이미 그런 상처를 받아서 자존감 제로야. 그러니까 회장을 시켜놓으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다음. 그러니까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요. 회장 before and after. 회장 되기 전과 회장 되고 나서가 달라져.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회장 됐다는 이유만으로 성적이 저렇게 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읽어줘야 돼? 아이가 느닷없이 회장 된다고 그럴 때 뭘 읽어줘야 돼요? 그렇지, 그 속마음을 읽어야 돼서. 속마음을 읽으니까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이죠. 근데 뭔가 하기만 해도 중간을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진로지도 하면서 ADHD 아이들은 뭘 잘하나를 그냥 눈이 빠지도록 들여다봐줘야 돼요. 얘가 영어 하나를 잘해요. 다른 건 다 칙칙폭폭 빼기야. 7, 7, 8, 8, 9. 영어는 3이야. 그래서 너는 영어에 올인해라. 영어 특기자라는 게 있어요. 대학 입시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신도 필요 없고 뭐 수능 점수도 필요 없어요. 토플 점수만 가지면 돼요. 고2 때부터 님께서는 토플만 하셔. 하루 종일 교과 선생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했어요.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상태니까 영어 특기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토플 최고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가, 자, 다음, 그래서 서울대는 아니고 삼육대학교 영문과에 갔습니다. 왜 이래? 왜 이렇게 넘어갔지? 위로
됐나? 예, 36대학교 영문과를 갔어요. 웬만한 대학 갈 수 있습니다. 토플 점수만 가지고도. 외대도 갔고. 넘어간 다음. 한꺼번에 가지? 헐. 얘는 이제 38등으로 올라옵니다. 얘도 전형적인 ADHD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치원 때 아빠가 애를 데리러 가면 애들은 선생님 주위에 모여가지고 아빠나 엄마 오길 기다리는데 이 님께서는 혼자 미끄럼틀 밑에 계시더라. 그러면 전문가인 저는 ADHD구나. 자폐이거나 그거구나. 그리고 얘는 그런 상태로 교실에 왔기 때문에 제가 공격을 안 해요. 이분께서는 아침에 오자마자 아침부터 주무셔. 4교시까지 푹 주무시고 허리 아프시니까 점심 드시면 나가죠. 궁금하니까 어디에 있는가는 알아야 되거든요. 담임이.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정상이죠? 항상 받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뭐만 하냐. 아빠하고는 친구가 돼야 돼. 언젠가 이 아이에게 변화가 올 날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거 5월에 어느 날 바로 저 순간이 왔어요. 얘가 제 수업 시간인데 볼펜을 두고 자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얘가 볼펜을 들 이유가 하등이 없거든. 언제 뭘 했어야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팡 터졌거든요. 우리 반 애들은 뒤집어졌습니다. 책상을 막 두드리고 아버지가 왜 볼펜을 들고 자? 이해 안 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옆에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걔가 놀라서 깼어. 야 뭐냐? 왜 그래? 이 옆에 있는 놈이 야 담탱이가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했어? 그게 무슨 칭찬 아니거든요? 칭찬 아닌데 그 녀석이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에 이 녀석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1시간 내내 애들을 쳐다봐. 왜 쳐다봤을까? 아니고 왜 쳐다봤을까요? 아니 내 옆에 이런 애들이 있었구나. 그때 처음으로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타이밍에 제가 이미 아빠하고는 술친구예요. 문자를 드렸죠. 어머니 아버지 본인에게 아무개가 2학년 들어와서 처음으로 3개월 만에 잠을 안 잤어요. 인정과 격려 바랍니다. 보나마나 인정하셨겠죠? 안 잤구나. 칭찬 필요 없어요. 안 잤다고 이거보다 인정하는 알아차렸다는 거. 네가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다는 걸 애미와 애비가 알아차렸다 하는 게 인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칭찬의 말이 필요할까요? 없습니다. 본인이 그걸 엄마 아빠가 인지한 것 자체를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많이 다르죠? 자, 그렇다면 다음 이 아이가 결국 어디 갔어요? 건대 컴퓨터공학과 갔어요. 성적도 올라가요. 그런데 이 성적이 변한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볼펜 들고 자는구나? 수업 시간에 안 자는구나? 그렇다면 이 인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칭찬으로 알고 계신 거, 칭찬의 기준이 문제예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우리의 칭찬할 게 없지. 왜?
엄마의 머릿속에 칭찬의 기준이 누구야? 우리 반에 어떤 애? 옆집 누구? 항상 기준이 딴 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강남 엄마들, 돈 있는 엄마들이 애들을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냐? 알고 보면 허접입니다. 그 나라들은 아프리카에서 오셔, 아시아에서, 남미에서 오셔, 호주에서 오셔, 중국에서 오셔, 일본에서, 네팔에서 학급의 공동의 목표가 없어요. 그 교사의 목표는 뭐예요? 교사가 칭찬하는 기준이 뭐가 될까요? 얘가 미국 학력고사에서 몇 등이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얘가 본인 자신이야. 그렇죠? 그 사람들은 칭찬의 기준이 남에게 있지 않고 전국, 소위 말해서 전국 학력고사에 있지 않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야. 오, 그리스도, 어제보다 잘 됐네. 어제보다 잘하는 게 칭찬거리란 말이야. 그래서 생활 성적 통지표를 보면 변화한 것을 다 적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그만큼 뭐가 절실하다. 이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인정이라는 게 계속. 이 인정의 귀신이 누가 인정의 귀신이 돼야 돼요? 담탱이? 담탱이는 새끼가 30마리가 넘어. 담탱이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봐줘야 돼? 부모님이 봐줘요. 귀신처럼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좀 우리 아이를 칭찬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좀 생기셨어요? 말 안 되는 데부터 시작해야지. 볼펜 들고 잔다. 다음 넘어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인정이고요. 그 다음에 공감이에요. 학교폭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울대 김북년 교수가 그 학회에 보고된 거를 발표를 했는데, 국제학회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구별했더니, 경험하지 않는 애들은 공감 능력이 5고, 경험하지 못한 가피해 학생들은 4점 얼마가 되고, 가피해를 모두 경험한 애들은 3점 몇이더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 능력이 낮은 애들이 학교폭력이 일어나. 상대방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 공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 능력을 애들에게 향상시켜줘야 되는데, 다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론 지금 국내에도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최성애 박사님 혹시 아십니까? 최성애 박사님 감정 코칭, 이거는 아마 전 세계에서 검증된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최성애 박사의 감정. 최성애 박사님은 학교 단위로 강의를 못 와요. 학교 단위로 오기까지 이렇게 강의를 못 다니십니다. 그분은. 근데 그분 강의도 좋고, 또 하나는 제가 저희 딸하고 체험한 것을 제가 하나 안내를 해드릴게요. 다음. 뭐냐면 어느 날 우리 딸이 학교 갔다 와서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가방을 획 던지면서 아빠! 왜? 세상에서 우리 담탱이 제일 싫어! 이러는 거예요. 자, 아이가 그런 말을 할 때 최성애 박사님이나 다 공통적으로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이나 이럴 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머니? 스카프 하신 어머니? 어? 맞장구. 근데 이 대목에서 어떤 엄마는 어떤 아빠는 심지어 이래. 애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똑바로 하랬잖아요. 내용은 듣지도 않고 나무래기부터 최악이죠. 근데 이것도 나쁜 거예요. 우선은 뭐부터 해줬어야 돼? 아이가
담임에게 뭔가 짜증이 나 있다는 것을 읽어줘야 돼. 속마음을 읽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좀 이따 했는데 그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왜?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꼬이는 첫발이에요. 아이가 전화를 할 때 속마음의 90% 이상은 뭐였어요? 아빠 나 속상해 지금 죽겠다라는 그 마음을 아빠가 알아줬어요. 근데 거기다가 왜? 그랬단 말이에요. 꼬입니다. 대화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부터 해? 공감부터 했어요. 근데 왜? 그랬더니 이제 슬픈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떤 애는 잠자고 우리 단탱이 내버려두고 낯짝하고 얘기 조금 했다고 새우깡 3봉지 사고른다. 새우깡이 옛날 300원이 아니에요. 꽤 비싸요. 네. 애가 화딱지가 났다 그거지. 근데 거기서 한마디 제가 또 실수를 합니다. 어떤 애들이 자는데 장애 학생들 그 말 들으니까 또 이게 뒷골이 뻐근해지면서 이렇게 김이 뭐라 올라가면 느껴지는 거예요. 뒷골이. 그러면 아니 그러면 너는 걔하고 똑같이 취급받기 원하는 거니? 이렇게 말을 해버렸다.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걔는 얼굴이 흑빛이 돼서 집안 그날 걔가 뭐라니 아빠는 무슨 말을 해도 이를 갈면서 집안으로 쑥 들어갔다. 그리고 맨날 며칠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책에서 우연히 본 말 중에 미러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표정, 상대방의 몸짓, 언어를 비슷하게 따라야 해요. 어디 보험 아주머니 그 경우 고객이 무슨 얘기를 하면 고객의 표정, 행동, 이 몸짓 이거를 은근하게 상대방이 의식하지 못하게 비슷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따라 해봤어요. 저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 애가 아빠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싫어 이럴 때 그걸 얼굴 표정 똑같이 짓는 겁니다. 약간 오버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어이구 우리 딸내미 당신이 졸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표정을 줘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 당신이 제일 싫어 그럴 때 뭐라고 그러신다? 애구 따라해보세요. 애구 우리 딸내미가 탐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이거를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애구 우리 딸내미가 탐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이 살짝 올립니다. 자, 그러면 표정과 함께 합니다. 제가 딸내미예요. 딸내미 표정과 함께 하세요. 엄마 세상에서 우리 탐탱 제일 짜증나. 우리 딸내미가 탐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아유 참 잘했어요. One more time. 한 번 더. 자. 엄마 세상에서 우리 탐탱이 제일 짜증나.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탐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아유 잘했어요. 박수. 아주 잘했어요. 이것만 해도 이거. 자, 다음 오케이 다음 보세요. 이럴 때 아빠 나 오늘 사회 90점 맞았다 이럴 때 다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빵점 아빠 근데 수학은 다음 빵점 엄마는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 만점은
살인행위예요, 이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제일 싫대, 이게. 그럴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부터 열어야 돼? 지갑부터 여는 거야. 아싸, 대박! 와, 갑작스런 계획되지 않은 용도는 굉장히 성취 동기에 영향을 줍니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계획된 것보다 계획되지 않은 느닷없는 서프라이즈, 이게 굉장히 애들 내적 동기에 맞아요.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싸 대박! 다시 시작! 아싸 대박! 그리고 하이파이브. 자, 옆에 학부모님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빠 오늘 사회 90점 맞았어! 아싸 대박! 아주 잘해요. 이 맞장구를. 제가 이 훈련을 계속 한 거예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면 얼굴 가지면 그대로 약간 오가면서 에이구 오늘 딸내미가 이제 가령 아침에 짜증 피곤해서 안 일어나려고 그래. 그럴 때는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굉장히 힘들구나.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 정말 나는 우리 아들 딸에게 들은 말 중에 제일 아름다운 말이 딱 한 글자야. 이 한 글자예요. 다시 해보실까요? 시작. 자녀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멋진 말. 아빠가 내 힘들어서 못 일어나는 마음을 읽어준다는데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첫째 뭘 잘해야 되고 인정.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죠. 여태까지 왜 우리 아이들의 우리 자녀에게 내가 뭔가 자녀에게서 늘 서운한 거 있었던 거 다 잊어버려. 누구 탓인데? 애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게 누구 탓이에요? 오늘 보세요. 왜 누구 탓이야?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아예 오늘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학교 와서 정말 좋은 강의를 들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 네가 집에 오면 15분간 너하고 꼭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네가 칭찬의 기준을 딸아이에 두지 말고 너와의 형제에 두고 네가 이렇게 변했으면 엄마가 그걸 꼭 얘기해 줘야 된대. 그러니까 닭살스러워도 봐줘? 이래야 돼. 그러면 엄마 또 학교 가서 무슨 얘기 들었구만. 또 달라지지? 아이고 또 며칠이나 가나 보자. 다 얘기해 주시죠. 쩌는 표정도.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좋은 일이 좋은 걸 배우면 습관을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수첩에다가 발을 정자를 써. 한 번, 두 번, 세 번. 제가 이 쩌는 표정과 인정의 기준을 배우고서 그걸 여기서 듣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데 뭐. 그때 그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한참 웃었는데. 뭐였지 여보? 응? 아무개 엄마 그때 무슨 얘기 들었지? 이런다고. 그래서 발을 정자로 지금부터. 근데 제가 100번을 도전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100번 안 되대.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수첩에다가 그걸 일일이 적는 날이 얼마나 성가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있으면 그 펜에다 이렇게 그려. 20번만 도전해보세요, 하루에. 제가 제일 많이 기억나서 한 게 17번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는 할 필요가 없더라고. 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입만 벌리면 아부야. 습관이 되면. 우리 학급 운영해서 담임할 때도 그런 거예요. 3월 2일 날 선생님은 콘셉트이 아부예요. 이건 철학적인 겁니다. 칭찬의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한 달 개근하셨어도 수고했다는 말 못 듣는데 어떤 분은 3일만 나오셔도
고마워 이 소리 듣습니다. 칭찬의 기준이 무엇이므로? 아이의 현재인으로습니다. 인정. 20번을 도전하시고 20번에 도전하신 그날은, 성공하신 그날은 자신에게 상을 주세요. 자신에게 상을 주는 개념 아시나요? 남에게 상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뭔가를 성취했을 때 자신에게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세요. 저는 한때 그런 날은 혼자 일식집 정식에 가요. 7만 원짜리도 내가 내 자신에게 상 준 겁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산이 좋아. 강사의 복장 보고 좀 놀라셨을 텐데 이게 다 등산 복장이에요. 보세요. 이 등산 바지. 이거 강의 끝나면 산에 가야 되거든. 특히 4학년 되면 자기 자신을 돌보셔야 돼. 아니면 어느 날 남편의 밥 씹는 소리가 듣기 싫어져요. 4학년이 우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돌봐야 돼. 저처럼. 이것도 다 등산복. 이해해 주실 거죠? 제 복장 불량한 거? 이게 우리 40대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또 뭐 이거 하려면 단전호, 명상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멍상하시면 돼요. 멍 때리세요. 수시로. 수다만 떨지 마세요. 오늘 여기 지금 오셔서 카톡 3번 이상 열어보신 분들, 그 학부모님들은 멍상 결핍증입니다. 그래서 인정과 어떤 표정? 쩌는 표정으로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몇 번? 20번. 네. 또 다음에 그 교원평가 안내 동영상도 시청하셔야 되고 하니까 제 강의는 여기서 접고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답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5117-2391 010-5117-2391 송형호고요. 그 아이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용한 의사들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상담은 못하고 그거는 전문가들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 공개석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주십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네. 부모와 10대 사이. 감사합니다. 부모, 제가 선물 드려야지. 부모와 10대 사이. 자, 질문하시면 제가. 네. 질문. 부모와 10대 사이하고 소개한 김에 다시 태어나는 중년이란 책도 한 10권쯤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40대 되는 우리나라의 모든 여인은 이 책을 보셔야 돼. 다시 태어나는 중년.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한 분들은 다 다시 태어나는 중년을 보셔야 됩니다. 네, 또 1번 부모와 10대 사이. 부모와 10대 사이 그 책이 최성애 박사님 감정 코칭 다 그 계열이에요. 거기서 어느 한 군데만 뚫리면 돼. 근데 쩌는 표정 20번만 도전해보세요. 자녀하고 말고 다 포함해서 앞집 아줌마, 슈퍼 아저씨, 아파트 경비 아저씨 그분 다 포함해서 하루에 20번 도전하시면 어머니들 리더가 돼요.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감 능력이 탁월한데 공감의 리더십이거든요. 이렇게 어머니들께서 공감해 주시면요 애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소속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지 배려할 수 있지 그럼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애들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어머니께서 해주시면 짱짱합니다. 그리고 절대 따돌려도 애들 상처받지 않습니다. 심장에 탄력이 생겨서. 자,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 몰라. 네. 힘들죠? 네. 그냥 졸졸 쫓아나 다시세요. 하다 보면 무슨 얘기가 되겠지 뭐. 무슨 케이스마다 다 달라서. 그리고 저는 이런 거 썼어요. 이 가정통신문 학교에서 오는 거 가정통신문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100원씩 줬어요. 돈 상당히 나갑니다. 가정통신문 몇백 장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 이제 식단표라든지 그거 한번 보고 이거 며칠날 카레 먹네? 이것도 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소재로 이 가방통신문에 100원씩 준다 이거야. 100원 아니면 100원이 약하면 200원 이렇게 주시면 돼요. 대화의 소재예요. 네, 없으시면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담임 선생님 휴대폰 번호는 알고 계시나요? 네. 평상시에 소통하셨나요?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가서 오늘 저기 담임 선생님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집에 가면서 오늘 강의도 정말 좋았고요. 선생님하고 시간도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일 없을 때 소통을 해놔야 돼. 그러면 나중에 정작 일이 생겼을 때 부탁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단테이들은 얼마나 흐뭇한데 내가 굉장한 일을 한 거구나. 그 피드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숙제? 오케이? 그리고 또 혹시 시간 나시면 저한테도 문자 한 통? 네, 그러면 일어나기 어려우시 바로 하셔야 되니까 개콘처럼 마치 개콘 같은 여기 개콘처럼 구호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정과 쩌는 표정으로 온 가족이 행복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습 10번 시작. 인정과 쩌는 표정으로 온 가족이 행복하자 됐습니다. 시작 하면 하시는 거예요. 시작. 인정과 쩌는 표정으로 온 가족이 행복하자. 감사합니다.